1937년 8월 9일 감옥에서 시작해 영화관을 폭발시킨 나온규의 최후 6개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1937년 8월 9일,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한국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온규 감독이에요. 36세라는 한창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 과연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온규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남긴 불멸의 유산, 그리고 그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02년 5월 4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나온규예요. 무언가는 나주, 호는 춘사.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운명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어린 나온규는 회령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신흥학교 고등과로 진학했어요. 그런데 1918년 그에게 인생을 바꿀 큰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만주 간도의 명동중학교로 유학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가 폐교되면서 나온규는 1년 동안 북간도와 만주 지방을 유랑해야 했습니다. 겨우 16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이때 그가 만난 건 바로 독립군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던 거죠. 그는 독립군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20년 18세의 나온규는 독립군의 전설, 홍범도 장군 휘하의 부대에서 활동했어요. 청년 나온규가 얼마나 의지가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독립운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나온규는 청해선 터널 폭파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됩니다. 당시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했죠. 청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20세 전후의 나온규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23년 출소 후에도 만주로 도피해 계속 저항했어요. 그런데 만주에서도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적단에게 첩자로 몰려 체포된 거예요.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마적단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같은 조선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조국 광복을 위해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요.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그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1924년 나온규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연극 무대를 처음 밟게 된 거예요. 단역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었죠. 같은 해 그는 일본인이 관리하는 조선 키네마사의 연구생으로 입사해요. 윤백남 감독의 운영전에서 가마꾼 역으로 영화계에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친일파가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온규는 이곳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후 농중조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배우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온규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인이 만드는, 조선인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1926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나온규가 각본, 감독, 주연을 모두 맡은 무성영화 아리랑이 탄생한 거예요.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종로 단성사에서 상영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관객들은 열광했고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죠. 아리랑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작품성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영화에는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주인공이 정신병자로 오해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에서 조선 민족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특히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리랑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와는 그 구슬픈 가락에는 나라 이름 민족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나온규는 24세의 나이에 각본가, 감독, 배우를 모두 소화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리랑의 성공 이후 나온규는 한국 영화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금붕어, 들쥐, 벙어리 삼룡, 오목녀, 임접는 나룻배 등 연이어 작품을 내놓았죠.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서민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한 거죠. 나온규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 민족의식을 깨우고자 했어요.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독립운동을 계속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자신만의 영화사 나온규 프로덕션도 설립했어요. 조선인이 주체가 되어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정말 앞선 생각이었죠. 하지만 나온규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일제의 견제도 심해졌어요. 그의 영화들이 조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일제도 알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일본 순사들이 나온규가 제작한 영화 필름들을 모두 강제로 소각해버린 거예요. 대일본 제국을 조롱했다는 게 이유였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가나요? 나운규가 혼신을 다해 만든 작품들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술가로서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관객들도 나운규의 영화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어요.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하기도 어려워졌고 사람들도 무서워서 관람을 꺼리게 된 거죠. 영화 필름이 소각된 이후 나운규의 삶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자신이 설립한 나운규 프로덕션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순사들과 총독부의 감시가 강화된 거예요. 나운규의 모든 활동이 감시받게 되었죠. 한창 창작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운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조국 광복을 위해 영화로 투쟁하려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영화 제작을 시도했고 조선 영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이런 불굴의 의지가 바로 나운규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1930년대 중반부터 나운규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폐결핵이었죠. 당시 폐결핵은 거의 불치병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폐결핵에 걸린 원인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청진교도소에서의 복역, 만주, 유랑 시절의 고생,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모두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특히 영화 필름들이 소각된 충격은 정말 컸을 거예요. 예술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잃는다는 건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럼에도 나운규는 마지막까지 영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어요. 병상에서도 새로운 작품 구상을 하고 후배들에게 영화 제작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했죠. 1937년 8월 9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운규가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폐결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일제의 탄압이 없었다면, 만약 그의 작품들이 소각되지 않았다면 나운규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의료기술로는 폐결핵 치료가 어려웠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운규의 죽음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나운규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한국 영화계의 거대한 손실이었고 민족 문화의 큰 상실이었죠. 나운규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건 그의 작품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제에 의해 강제 소각된 필름들은 복구할 수 없었죠. 아리랑을 비롯해 그가 만든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나운규의 진짜 작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화적 손실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 작품들이 남아있었다면 한국 영화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운규의 영화 기법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연구할 수 있었다면 한국 영화의 발전이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의 참혹한 결과예요. 단순히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문화와 역사까지 지워버린 거죠. 하지만 나운규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나봉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화 감독이 되었고 많은 후배 영화인들이 나운규의 정신을 이어받았죠. 나운규가 만든 조선인을 위한 영화라는 철학은 해방 후 한국 영화계의 기본 정신이 되었어요. 그의 사회 비판 정신과 민족 의식도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1993년 정부에서 나운규에게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도 그의 공로를 인정한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나운규의 희생과 헌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현재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운규가 뿌린 씨앗이 자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나운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나운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BTS나 봉준호 감독은 알아도 한국 영화의 아버지 나운규는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운규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영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K-무비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나운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죠. 나운규가 꿈꾸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조선인이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며 감동하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꿈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나운규가 지금의 한국 영화계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는 걸 알면 천국에서도 미소 지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운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운규의 이름과 업적을 후세에 전해야 해요. 그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죠. 나운규의 사회 비판 정신, 민족의식, 예술혼을 현재의 맥락에서 실천해야 해요. 나운규의 작품들이 사라진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문화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해요. 1937년 8월 9일 나홍규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한국 영화가 있는 한 그의 이름은 계속 기억될 거예요. 폐결핵으로 쓰러진 나홍규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사가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과 싸우다 지친 한 예술가의 장렬한 최후였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나홍규가 심은 한국 영화의 씨앗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나홍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의 정신은 살아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